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또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믿는 자가 되자. 어린아이나 젊은이 또는 늙은이가 죽었을 때 상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한시라도 사람이 태어나지 않거나 또는 죽지 않는 순간이란 없다. 우리는 출생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깨달아야 한다. 영혼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은 모두가 동일체이다. 간디의 말입니다. 간디의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심하지 맙시다. 설령 그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믿는 자가 됩시다. 영혼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모두 동일체임을 믿을 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한번 욕심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영혼을 믿는 자가 되자.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소포를 뜯어보다. 소포를 뜯어보다. 그 다음에 얼굴을 뜯어보다. 얼굴을 뜯어보다. 뜯어보다. 나무를 뜯어오다. 뜯어익다. 뜯어주다. 뜨디것. 박이것. 뜬적하다. 뜬적하다. 뜨적하다. 손톱이나 날카로운 것으로 자꾸 뜯거나 갉아서 상처를 내다. 뜨적하다. 손톱, 날카로운 것, 이걸로 자꾸 뜯어. 그리고 갉아서 상처를 내는 것을 뜨적하다. 뜨디것. 헌 옷을 뜯어 새로 지은 옷을 뜨디것이라 한다. 헌 옷을 뜯어가지고 새로 지은 옷을 뜨디것이라 한다. 박이것. 박음질로. 박음질로 만든 물건. 박이것은 박음질로 만든 물건. 네, 알겠습니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 사랑의 등불이요. 네, 사랑의 등불.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아려오는 가슴. 이름만 들어도 아려오는 가슴. 어머니라는 세 글자. 당신의 마음속에 그늘진 자식 걱정. 행여 쉽사리 어쩔세라. 보내준 편지 향기 묻어나다. 향기 묻어난다. 어느 여정에 늘어나는 주름살, 물결처럼 밀려오고, 꿈에서도 무언의 집장이로 방향 점지해주는 올바른 가치관, 그 고운 자태, 불러보고픈 그리움 띄워 하늘로 보낸다. 하늘로 보낸다. 이렇게. 사랑의 등불. 이름만 들어도 아려오는 가슴. 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아려오는 가슴. 어머니. 당신의 마음속에 그늘진, 당신의 마음속엔 늘 그늘진 자식 걱정. 행여 시집살이 힘들세라. 보내준 편지 향기 묻어난다. 여정에 늘어나는 주름살 물결처럼 밀려오고, 꿈에서도 문의 지팡이로 방향 점지해주는 그 고운 자태. 불러보고픈 그리움 띄워 하늘로 보낸다. 프리랜서는 한 단어 아니야? 프리랜서? 프리랜서. 렌이 아에이구만. 프리랜서. 쉬운 것. 프리랜서. 인생 이모작 꽃중년과 함께 한다. 웃고 울고 즐기면서 어르신들 찾아간다.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가장 강한 사람. 가장 강한 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행복한 건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 오늘도 어르신들의 연륜만큼이나 내공이 묻어나는
내공이 오늘도 내공이 묻어나는 보람찬 하루, 보람찬 하루.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 인생이 모자 꽃중년과 함께한다. 인생이 모자 날마다 꽃중년과 함께한다. 웃고 울고 즐기면서 어르신들 찾아간다.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행복한 건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가장 행복한 이는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자. 오늘 또 어르신들의 연륜만큼이나 내공이 묻어나는 보람찬 하루. 어머니 가슴속 퍼내도 가슴속 퍼내도 마르지 않는 저 우윳빛 바다. 다소곳한 성품이 빚어낸 다소곳한 성품으로 빚어낸 요리와 바느질. 만인의 길잡이 되어 호감받는 한호서. 지금도 귓전에 들려온다. 귓전이 맞지? 귓전 귀바퀴의 가장자리. 귓전. 고향집 구석구석 해와 달 걸어온 뒤안길. 저리 아픔 저린 아픔 눈물되어 흘러도 여전히 살갑게 부는 바람. 당신의 웃음 몇 바가지 당신의 웃음 몇 바가지. 당신의 웃음 몇 바가지 서로시 가슴에 담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어머니 가슴속 퍼내도 마르지 않는 저 우윳빛 바다. 다소곳한 성품으로 빚어낸 요리와 바느질. 만인의 길잡이 되어 호감받는 환호성. 지금도 귓전에 들려온다. 고향집 구석구석 해와 달 걸어온 뒤안길. 저린 아픔 눈물되어 흘러도 여전히 살갑게 푸는 바람. 당신의 웃음 몇 바가지 서로시 가슴에 담는다. 됐죠? 네.
못 박덕은 나무 식탁을 수십 년째 쓰고 있다. 어느 날 식탁 상판의 옆면에 작은 틈이 생기더니 쩍쩍 벌어져 갈라지기 시작한다. 새로 살까 고민하다가 상판 뒤집어 바닥에 내려놓고 탕탕탕 못 박는다. 세상이 모두 무너지면 작은 틈에서 시작했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며 틈으로 드나드는 유혹과 허세 빼야 한다며 탕탕. 가장 위험한 것이 제일 아름답게 생의 불꽃 피울 수 있다며. 가장 위험한 것이 아름답게 생의 불꽃 피울 수 있다며 탕탕탕. 그 망치 소리에 가슴 속에 박힌 못 하나가 깨어난다. 불현듯 가슴 속에 박힌 못 하나가 깨어난다. 나는 대학 시절 구부러진 모처럼 그녀 앞에서 늘 몸을 웅크리며 걸었다. 빗줄기는 아픔의 못을 더 깊숙이 박아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다. 빗소리가 불러온 낭만과 운치는 귓밖에서 녹이 슬고 나는 새떡이 오른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곤 했다. 바닥에 뒤집어 놓은 식탁 상판에 마지막 못을 박는다. 저 몫은 나무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며 자꾸 파고들 것이다. 나무는 못 끝에서 확장된 아픔을 견디며 제 상처를 끌어안을 것이다. 속 얽히고 설킨 못질 소리에도 버릇처럼 아프게, 늘 버릇처럼 아프게 자리매김했듯이
못, 못 박닥은 뒤집은 식탁 상판 바닥에 내려놓고 탕탕탕 못 박는다. 정신 좀 차리라며. 탕탕탕 유혹과 허세 빼라면서 탕탕탕. 위험한 못대가리 오히려 생의 불꽃 피울 수 있다면서 탕탕탕 있는 힘껏 탕탕탕 가슴속에 못 깨어난다. 불현듯 마지막 못 박는다. 새떡이 오른 듯이 상체를 건드리며 자꾸만 파고들며 못 끝에 확장된 아픔 끌어안고 잠든다. 끌어안고 잠든다. 김현승 시인은 1913년 4월 4일 음력 2월 28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기독교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 김창국과 어머니 양응도 사이에서 이남 사남 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호는 다양 남풍 본가는 김해이다. 아버지가 기독교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익산을 거쳐 제주도로 파송되자 제주읍에서 7세까지 유년 시절을 보냈다. 8세 때인 1920년에 아버지가 광주광역시 양림동 78번지로 이사하자 기독교 계통인 숭일소학교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어 형이 있던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다녔다. 학교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교회와 학교를 다니며 문학에 심취했다. 하루는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피파의 노래를 읽고 로버트 브라우닝 로버트 브라우닝 이게 피파의 노래.
이 시절 자작시 화산을 교지 숭실에 투과해 개장했다. 20대인 1932년 숭실중학교 문과에 입학해 다녔으나 졸업 1년을 남겨두고 병안으로 중퇴했다. 1932년 숭실전문학교 교사로 있던 양주동 이호석 등의 강의를 들으며 시십자가했다. 시를 십자가했다. 그러던 중 21세 때인 1933년 유장병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부모가 거주하는 광주로 내려가 한동안 요양했다.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자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후 숭실전문대학교에 복학하여 인문학교에 시창작에 몰두했다. 겨울방학이 되어도 겨울방학 중에도 기숙사에 혼자 남아 밤늦도록 시를 썼다. 그때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 합니다 등의 시들을 학부인 숭실에 발표하였는데 그저 이게 양주동의 눈길을 끌어 22세 때인 50분 동아일보 문외란에 발표 이 시들이 발표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그는 그 당시 관례이자 관행이었다. 신춘문예나 잡지 추천 제도에 상관없이 문단에 데뷔하게 되었다. 등단 이후 그는 동아일보의 새벽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일보의 아침, 조선시단의 묵상주제, 동아일보의 새벽급실, 교재의 숭전의 유리창, 철교 등 18편을 연급 후 발표했다. 이 무렵 그의 시들은 식민지 시대에 고통받는 민족의 피해를 낭만적인 이미지로 자연을 예찬하고 피해를 다루고 낭만적인 이미지로 자연을 예찬하고
인간의 탐구정신을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식민지원시를 강인한 의지로 대응하는 시세계와 낭만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시들을 발표했다. 그의 시어들은 지나치게 세련되고 지적 언어를 구사하는 모더니스트 성향, 모더니즘 성향을 보였다. 세련되고 시어들은 세련되고 재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모더니즘 성향을 보였다. 35년 문학평론가 홍효민은 혜성처럼 나타난 시인이라고 자냈다. 정종, 김기립, 이태준 등도 김현성 시의 격려와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주었다. 이 세계의 신사 참배 거부로 평양 숭실전문학교가 폐교당하자 김영선은 강주로 내려와 36년 숭실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25세 때인 17년 3월 숭실학교 출석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이때 김현성은 주무자이자 사상공으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이때 그는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았으며 대구 본심법원까지 끌려가 벌금형을 받았다. 결국 그는 학교에서 파면됐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와 여동생도 투옥돼 고문을 당했으며 여동생은 사망하고 말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는 등단한 지 3년도 채 안 되어 절필하고 야만 했다. 절필 중이던 26세 때인 38년 2월 김현성은 기독교 장로의 딸 장현순과 결혼했다. 장은순 신혼 시절 어머니 앙도는 여동생 죽은 이듬해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45년 8월) 조국이 독립되자 그는 다시 시창작을 재개했다. 36세 때 48년 강주의 호남신문에 잠시 있다가 숭일학교 교감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이 무렵 경향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신문과 잡지에 내일, 창, 조국, 자화상 등과 같은
자화상 등 자화상 등의 시를 자화상 조국 자화상 등의 시를 발표했고 김동리 조연현과 결혼하며 등과 결혼 문단을 통과 교우의 부부를 변화했다. 38세 때 1950년 생명의 날 가을 시첩 등을 시 이때부터 작품의 성향이 다소 바뀌어 인간의 고독이나 허무 같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 이런 성향이 기독교의 영향이었다. 그러한 성향은 기독교의 영향이었다. 절대적인 신을 확신하고 기독교적인 구원의식을 바탕으로 시 창작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창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독교 정신에서 보여지는 높은 윤리성의 실현을 과제로 삼고 생명, 순결, 진실 등의 관념으로 수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시 아버지가 죽자 전시 한동안 시리에 빠져 지냈다. 이지음 발굴한 시, 생명이나 가을 시첩 등에서 그는 고독, 허무 등 삶의 그런 문제로 눈길을 돌렸다. 39세 51년 4월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물리대 교수로 임명된 그는 이후 59년까지 8년간 재직했다. 이 무렵 그는 당시 전쟁 충격으로 정치적 분열증에 시달리고 있던 서정주 시인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서정주에게 조선대학교 부교수 자리를 알선한 것도 김현성 시인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의 4살 아들이 병을 얻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물자 빈곤 그리고 가난 때문에 약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결국 잃고 말았다. 그의 시 눈물에서 당시 그가 얼마나 애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41세 때 53년 박흡, 장용건, 손철, 이동주 등과 함께 기간지 신문학을 창간 후국까지 가능했다. 여기에 내가 나의 모국어로 시를 쓰면을 발표했다. (1955년) 한국문학가협회 중앙위원으로 피선되었고 제1회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57년 첫 시집 김현성 시초를 발간했다. 기독교 정신과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시 창작을 했으며 주로 자연에 대한 주관적인 서정과 감각적 인상을 노래하다가 점차 사회정의에 대한 윤리적 관심과 도덕적 열정을 다루어 나갔다. 절제된 언어를 통해 추상적 관념을 사물하거나 구체적 사물을 관념화하는 조소성과 명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한때 한국문인협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58년 한국 시인협회 제1회 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으나 수상을 거부했다. 1960년 교수로 몸담고 있던 조선대학교 물리과대학 학자 자리 교섭을 받았으나 사절하고 48세 때인 60년에 모교인 숭실전문대학 부교수로 취임하여 1975년 임종 때까지 근무했다. 1961년 한국문인협회 이사로 비선되었으며 그 이듬해 62년 12월에 재선되었다. 51세 때인 1963년 김현승은 두 번째 시집 옹호자의 노래를 발간했다. 여기서 그는 자연과 인생에 대한 종교적 사유를 노래했다. 시 가을의 기도 등 이 가을 연작시와 신적 세계 질서에 대한 열망과 자유를 노래한 지상의 시도 이 시집에 실려있다. 이후 정치 현실에 대해서 차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52세 때 숭실대학교 교수로 승진되었고 한국문인협회 시문과위원장을 지냈다. 56세 때 68년 세 번째 시집 경관고독을 내놓았다. 여기서 그는 신에 대한 회의와 인간의 근본적인 허물로 인한 고독을 노래했다. 그에게 있어 경관고독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홀로 맞서 시대를 거부하는 내면의 의지였다. 58세 한국문인협회 부의사장이 된 그는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개별화된 현대인의 삶의 고독감을 노래한 네 번째 시집 절대고독을 펴냈다. 경관고독은 간결한 시형식을 취한 데 비해 절대고독은 비유나 상징 등 어려운 말을 자주 쓴 게 눈에 띄었다. 인물이 현대문의 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학인으로서 한국현대시해설을 간행했다.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에 참선되었고 숭실대학교 물리대 학장을 지냈다. 61세 때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고 김현승 전 시집을 펴냈다. 75년 3월 하순 차남의 결혼식을 치르고 난 뒤 고혈압 위한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나 한 달 만에 회복했다. 그 뒤로 신앙에 몰두하여 병원과 교회로 가는 생활을 하였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여전히 하루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숭실대학교 강의를 하러 나갔다가 급히 서울 서대문구 자택으로 옮겨졌으나
23세로 숨을 거두고만 그의 산문집 겨울 까마귀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나의 고향은 따스운 전라도 남쪽 광주이다. 양림동의 아니 광주의 까마귀들은 그 크고 울창한 대숲에서 저들의 아침을 맞아 출발을 서둘렀고 요고 시집으로는 마지막 지상에서 산문집으로는 고독과 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문학 이론서로는 한국 현대의 시에서 세계의 문의 사조사 등이 있다. 땅을 보며 걷는 버릇이 있던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비는 우등산 기슭에 있는 광주 우등산 도립공원에 세워져 있다. 또 광주 호남 신학대 교정 내에도 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비가 있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 광역리는 다영다방이 생겨나 늘 그를 추억하고 있다. 추모하고 있다. 늘 그를 추모하고 있다. 그에 대한 문학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그는 오늘날 절대자와 고독한 인간과의 대화, 운명적인 시대상, 사랑, 신앙, 고독 등을 통해 고독을 사회적인 현실과 연관시키고 사회 비판적 시정신을 바탕으로 함께한 시인이다. 그는 깨달음의 꽃 화중년처럼 그의 삶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정제된 언어로 승화시켜 놓았다. 그는 민족적 낭만주의 경향을 띤 시와 인간의 본질을 추구한 시를 쓴 시인이다. 그는 대체로 깊은 묵상과 회개, 진실의 갈구,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추구한 시를 썼다. 그의 시는 무겁다. 간절하고 통렬한 자기반성에서 결국에는 종교적 자기완성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눈송이가 뛰어드는데 자취도 없이 품어준다는 절대적인 사랑과 포근한 넓은 마음을 표현한 시인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의님들 반갑습니다. 본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0717님 본매님 재원님 반갑습니다. 재원님 문의님들 안녕하십니까? 본매님 0717님 반가워요. 재원님 본매님 반가워요. 네, 재원님 0717님 반가워요. 본매님 재원님 반가워요.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의님들 반갑습니다. 재원님 프랑기님 반가워요. 재호님 반가워요. 네, 4545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0717님 교수님 프랑기님 4545님 반갑습니다. 4545님 프랑기님 은원님들께 희생과 봉사 감사합니다. 프랑기님 0717님 본매님 4545님 반가워요. 네, 4545님 0717님 반갑습니다. 네, 재호님 4545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4545님 반가워요. 자, 4545님, 재원님 반가워요. 4545님, 본매님 반갑습니다. 본매님, 프랑기님 반가워요. 4545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본매님, 4545님 반갑습니다. 4545님, 문호님들 함께라서 반갑습니다. 아정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정님, 문호님들 안녕하십니까? 4545님, 아정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재원님, 아정님 반갑습니다. 제 아정님, 재호님 반가. 아정님, 교수님, 문호님 잘 자요.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랑기님, 문호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재호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모님, 교수님, 김현성 시인연구 대단한 피십니다. 재호님, 문호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본매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문호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여러분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하나 들으시면서 여러분 편안한 밤 편안함 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젠 굿바이 바이바이